병사 봉급도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 지원 준비금도 5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200만 원 좋습니다. 보상은 필요하겠죠. 근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병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관계가 큰 영역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과연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더 큰 문제는 병장 월급이 초급 간부들보다 높거나 비슷해지는 월급 역전 현상입니다. 초급 간부들이 자기와 비슷한 또래 이런 것들까지 아울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극단적 선택하는 부대적인 요인을 따졌을 때는 부대의 업무에 대한 부담감, 처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돌파구를 찾지 못하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역전의 이슈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와 안보, 국제정치, 북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돈이면 다 된다고 군이 처한 진짜 현실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대 가면 사람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도움 말씀을 주실 분, 인사이트가 풍부하신 예비역 육군 준장 모셨습니다. 국방부 부대변인을 지내셨던 문홍식 장군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종 직책이 정훈병과장이셨어요. 예. 어떤 일을 하는 부서입니까? 정훈병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육군에서 가장 핫한 병과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한 3가지 업무를 크게 하는데 일단은 언론 관계 그리고 SNS라든지 정책 공보 이 이제 2가지 업무를 하고 또 하나가 문화예술 활동 그리고 또 그 정신전력 교육 이런 부분을 우리가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저희 깨알 홍보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정훈 장교들이 초급 장교들이나 아니면 대위급에 해서 나가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맨으로서의 성과를 내고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께서 정훈 장교들을 좀 적극적으로 채용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군인 출신이 좀 사고가 유연하다 이런 얘기는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정훈병과를 좀 가끔 전투병과들이 볼 때 좀 분기가 좀 빠진 거 아니냐. 예. 이런 시각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같은 군 안에서.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군대라고 하는 곳이 꼭 경직된 엄정한 군기 그리고 경직된 사고 이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사고가 유연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정훈 장교들이 그런 측면에서 아주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병과 자랑이시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병장 봉급 200만 원 시대 그리고 18개월 군 복무기간 이거를 얘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요즘 군대 2번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2번 갈 만큼 어떻습니까? 권하실 수 있으십니까? 좀 약간 반어적인 그런 성격의 말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예비역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비하면 지금 군대가 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냐 이런 시각을 갖고 거꾸로 이렇게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91년도에 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상전벽해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그렇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병장 출신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게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군에 지금 그 아들을 보낸 이 부모님들도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데, 자, 이 뭐 200만 원 좋습니다. 보상은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 말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군 내부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당연히. 예. 자, 그러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 점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병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람 관계가 엄청나게 큰 영역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람 관계 속에서 빚어나는 그런 불만 또는 일부 또 갈등 요소 예. 그런 것들을 과연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저는 시각을 갖고 있고. 그거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옛날에도 뭐 집단 생활을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집단 생활을 하는데 왜 요즘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더 부각될까? 과거보다 물질적인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는 이유는 뭘까? 사실은 이게 궁금하거든요. 갈등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어떤 이해를 놓고 서로 상충하는 것, 예. 이해 상충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병영의 어떤 그 시각이 그 이해 상충이라기보다는 계층별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병장 월급이 초급 간부들보다 높거나 비슷해지는 월급 역전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소위 얘기해서 군대에 말뚝박으러 왔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그러면서 어떤 자긍심도 갖고 이런 의미에서 장기 복무를 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인데, 자꾸 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군복무에 대한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여, 충성 이런 부분들이 소홀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부들은 또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병봉급 200만 원 이제 뭐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병사들이 200만 원 받는다고 그래서 초급 간부들이 200만 원 너무 높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2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병사들이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초급 간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수적인 측면으로 문제를 접근한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과거에는 집단 생활을 많이 한 상태에서 군에 갔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인적인 생활을 많이 하다가 군에 간 청춘들이 많아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고민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도 사실은 적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초급 간부가 이제 임관 5년 차 이하를 통상 초급 간부라고 저희들이 칭합니다. 부사관이든 장교든. 그러니까 대위 한 2, 3년 차, 뭐 20대 후반, 부사관 같은 경우 20대 중반, 뭐 이 정도 나이대죠. 그런데 초급 간부나 병사나 이 친구들이 학창 시절을 팬데믹 시기에 학창 시절을 거쳤습니다. 뭐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학창 시절 때 우리 통상 뭐 국장이나 저나 어떤 교육 관계나 이런 사람 관계를 배워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군대 가서도 또 이렇게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사회에 가서도 또 이렇게 밑바탕이 다 쌓여 왔는데 그런 밑바탕이 없이 바로 군대에 오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이 사람 대하는 것, 특히 초급 간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일이 바쁜 과정에서도 또 병력 관리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간부들이 제가 볼 때는 샌드위치 신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간부들이 초급 간부들이 특히 엄청 바쁩니다. 병력 관리. 그렇죠. 그리고 훈련 계획하고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고 그것만 해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간부들이면 무조건 해야 될 그 과목들이 있어요. 이수해야 될 과목들. 공부해야 되는구나. 공부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진급 어떤 밑바탕 자리로가 되는 거고 개인의 평정 자리로가 되는 겁니다. 이 초급 간부들의 대체적인 군 복무 기간 한 5년 정도 남짓. 그 요 5년 정도 남짓 때는 초급 간부들이 낀 세대. 그러니까 그런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과업, 그다음에 공부 이런 것들에 힘을 쏟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기와 비슷한 또래
내지는 자기와 같은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까지 또 아울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옛날에는 그냥 뭐 까라면 까지 그렇죠. 뭐 이렇게 네. 하면 끝났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 제가 그거 관련해서 아들이 군 생활했던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아 예. 그 이제 상황이 있어서 소대장이 들어와서 우리 그 이제 병력들한테 예. 야, 너희들 오늘 저녁에 추가 근무를 하라고 지시를 한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병사 중에 한 명이 상당히 똑똑한 친구인가 봐요. 예. 그 친구가 아, 소대장님 어디 규정에 추가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 하에서만 아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아닌데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대장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병력들을 집합시켜서 야 지금 그 규정은 네가 말한 것은 맞지만 지금 상황이라는 게 이제 그 비상계엄 상황이었거든요. 아 예. 경계작전이 2급으로 격상되다 보니까 예. 병력들이 이제 경계작전을 추가로 투입해야 되는 소요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규정은 맞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니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애들이 아무 말 안 하고 따르더라는 겁니다. 아, 규정을 따져야 되는군요. 지시를 하기 전에. 이제 뭐 규정을 범위 내에서 지시를 해야 되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예. 아, 예. 옛날처럼 이렇게 그냥 눈 감고 슬쩍 지나가고 이러면 뭐 좀 편할 수 있는데 요즘은 서로 간에 뭐 근거가 뭐 규정이 뭐 안 맞으면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피로도가 엄청 올라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부조리 뭐 구타, 가혹행위 뭐 이런 것들 부조리는 뭐 많이 사라졌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로도를 높이고 결국은 군대라는 게 뭐 물질 전력도 있지만 정신 전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신 전력의 이 바탕 중에 하나가 이제 전후회인데 여기는 그냥 잠깐 거쳤다 가는 곳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과연 이 전후회가 제대로 발현이 돼서 말 그대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걱정되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런 FM대로 했을 때 예. 사실 지금 야전부대는 조금이라도 그 규정에 어긋나면 바로 처벌 줍니다. 예. 그 처벌을 하는 건 어떤 건가요? 징계죠, 징계. 징계는 뭐 휴가 제한도 있을 수 있고. 휴가 단축. 아, 단축. 지금 한 해 평균 징계되는 현황이 한 3만 건이 좀 넘어요.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제가 통계치가 작년대는 없는데 23년도에 줄었습니다. 징계 현황은. 예. 그렇지만 통상 3만 건 이상이 됩니다. 3만 건 중에 한 80% 정도는 다 휴가 단축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휴가 단축은 되게 경미한 처벌이거든요. 예. 경미하다는 얘기는 또 역으로 또 얘기를 하면 옛날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넘어가던 것을 예.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 결국은 이게 지금 FM대로 하다 보니까 꼬투리 잡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그거 조금이라도 어기면 처벌받고 처벌받으면 초급 간부 같은 경우는 진급이라든지 예. 뭐 장기 복무한다든지 예. 아니면 또 다른 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예. 거고 병사들 같은 경우는 혹시 뭐 징계를 받게 되면 그만큼 또 전역이 늦어집니다. 이게 예. 밖에서 봤을 때는 뭐 갈등으로 빚어지는 요소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이 그 많은 부분이 병사들도 물론 스트레스를 받지만 초급 간부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더 많이 받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여쭤보는 게 사실 참 죄송스러운데 군에서 여전히 그 군 복무 중에 세상을 달리하는 우리 현역 장병들 발생하고 있죠, 해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언론 보도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간부들의 사망률이 더 높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육해공군 해병대 우리 이 극단적 선택하는 장병들의 수가 통상 매년 한 60-7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3년치 통계치를 보면은 그 간부들 수치가 50% 이상이에요. 근데 중사 이하 계급을 가진 우리 그 극단적 선택하는 장병이 그 중에 78%입니다. 예. 근데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나이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중반 정도 되는
연령대에서 예. 가장 많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예.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병사들이 통상 많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2020년부터 바뀌었어요. 이제 그 숫자가. 예. 그래서 지금은 그 간부들이 더 훨씬 아까 말한 대로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극단적 선택하는 병사든 간에 간부든 간에 예. 가장 많은 요인은 개인적인 요인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부대적인 요인을 따졌을 때는 좀 부대 업무에 대한 부담감, 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 예. 이런 돌파구를 찾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하고 얽혀서 극단적 선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예. 지난 2018년 4월 군은 일과 후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병영 생활 만족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없는 현실이 아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병영 현실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좀 뒷받침하는 거고, 구타, 가혹행위 예전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과거에는 자유시간에는 제일 불안했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유시간이 아니라 집합하고 군기교육 받는 시간이니까 체력 단련하고. 예. 보일러실, 집합 뭐 이런 얘기. 근데 지금은 완전 실질적인 자유시간이 보장됐다. 저녁 딱 먹으면 그냥 나가서 자기가 알아서 운동하고 시간 돼서 들어와가지고 샤워하고 그 이유는 자유시간이니까. 예, 통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방송을 해가지고 야 어디 집합해라. 그리고 막 찾으러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예. 우리 A 상병 어디 있어? 그러면 막 그 생활관 돌아다니면서 찾았습니다. 불렀잖아요. 예. 지금은 그렇게 안 찾습니다. 카톡 단체 카톡방에 올려요. 야 A 너 어딨냐? 빨리 와라 행정관. 예. 그럼 그거 보고 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사실 저는 휴대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야 요즘 군대 무슨 전화를 주고 뭐 저 언제 저거 군기 잡고 언제 훈련시키고 뭐 이런 이제 부정적일 처음엔 생각했었거든요. 그 휴대폰 이제 사용에 대한 어떤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제 고립감 해소가 가장 큰 거고, 악성 총기 사고가 1980년 이후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10년 단위로 2건 내지 3건이 매 10년 단위로 발생을 했어요. 예. 최근에 발생했던 것이 2014년에 22사단 임병장 총기 난사입니다. 임병장 사건을 이후로 지금까지 한 건이 발생을 안 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2018년 정도 되면 한 건 정도 발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 주기를 놓고 보면.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2018년에 이제 시범 적용시켜갖고 2019년부터 병영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하고 언제든지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고립감들이 많이 그만큼 약화되는 거죠. 제가 재작년에 한번 촬영을 하러 이제 유격 현장에 갔어요. 처음에 갈 때는 아주 머릿속에 막 이것저것 그리고 갔습니다. 기합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악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땀으로 뒤범벅되고 뭐 이런 이제 유격장을 상상하면서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갔더니 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교분들도 오늘 몸이 안 좋은 사람 손들어서 뭐 가능해 훈련 좀 힘들다 그러면 열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련 어떻습니까? 이 병사의 자율성 많이 그 배려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훈련을 할 때 본래 훈련을 왜 하느냐, 그 훈련의 본래 목적을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격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은 어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배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격 훈련을 보면 군기 잡는 수단으로 유격 훈련을 했던 거예요. 대부분.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소위 말하는 막 뺑뺑이 돌리고 쪼그레뜨기 시키고
군기훈련 시키는 것이 유교훈련이 돼버린 거죠. 어. 근데 우리가 마치 그것이 유교훈련의 본질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면. 예. 이런 방식의 훈련으로 변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저희가 훈련을 받을 때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하루 종일 인상 쓰고 하루 종일 뭐 주고 그렇죠. 나자빠져 예. 뭐 그랬었는데 예, 예. 이게 만약에 변화되는 그런 병영 문화 중에 하나라면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발적이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훈련을 해나간다면 자기가 또 몸이 괜찮을 때는 또 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괜찮다라는 걸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이 질문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유스럽다 보면 또 안전사고 요소도 그쵸. 있거든요, 예, 분명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강구한 상태에서 예.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잘 동원을 해서 훈련에 참여를 시킨다면 보다 우리가 훈련을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들을 달성하는데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새롭게 개편한 그 역전의 이슈 코너에서 돈이면 진짜 다 된다고 우리 군이 처한 진짜 현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군대 가면 사람 된다 이런 생각을 보고 이 프로그램을 보셨다면 앞으로는 사람이 군대 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울 말씀을 주신 문홍식 예비역 육군중장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